자, 그다음에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 자, 9번 문제는 이제 바른 문장, 어법에 어긋난 문장을 수정하고 설명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세요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 접수되었을 때 사건의 행위가 완료되는 나타나기 접수될 때의 눈으로 바꾼다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의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틀린 어법에 어긋나는 부분은 이제 없다. 수정되어야 되는 부분은 없다. 굳이 고치지 않아도 되는 문장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으로 우리가 이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가 틀렸는지, 어디가 틀려서 제대로 고치고 있는지 한번 보면 안내서 및 과업 지시서 교부는 첨가 신청자에게만 교부한다. 자, 그래서 이제 과업 지시서 교부, 그래서 이제 교부 서술어에서 이제 교부하다가 다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부 다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를 빼주는 것이 이제 좋겠죠. 그래서 교부하다 의미서 중복되기 때문에 호응하지 않으므로 앞에 교부를 이제 삭제해준다라고 하는 게 옳은 그 문장으로 이제 잘 고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3번에 해안선에서 200m 이내 수역이 제외된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목적어 수역을 서술어 제외되다 호응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한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내용도 역시 적절합니다. 그래서 제외되다는 무엇이 어디에서 제외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제외하다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즉 목적어가 좀 있어야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디에서 제외하다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적절하게 고치고 있는 문장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4번에 관련 도서는 해당 부서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열람한다. 스스로 열람하다는 부서와 관계자에게 호응하지 않기 때문에 열람하게 된다로 바꾸어야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람하다는 누구누구가 무엇을 열람하다 요게 이제 바른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열람하다 그래서 관계자에게 열람하게 한다가 바른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9번에 어법에 어긋난 문장을 이제 수정하고 설명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긴장해 하시는 고전 문제들이죠. 괜히 그냥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냥 괜히 이유 없이. 일단 지문이 길게 나오면 긴장하고, 그 다음에 고전이 나오면 어려워하고, 한자 나오면 어려워하고. 우리 도대체 그럼 점수는 어디서 땁니까? 그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가시조도 그렇고, 라시조는 이제 조금 익숙치 않으셨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가시조는 좀 그래도 많이 보셔서 또 읽고 해석하시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자, 그래서 이제 가시조 같은 경우는 이제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보고 고인을 못 보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A 한 번 더, 그 다음에 B,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 이렇게 한 번씩 더 반복을 해주면서 표현을 하는 것을 자 여덩길, 또 여덩길 한 번 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세법이라고 우리가 기본 시간에도 배웠고 우리가 기출 시간에도 이 연세법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연세법이 사용이 되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학문 수양 정진을 노래를 한 바로 그 시조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나의 작품 어떻습니까? 나 작품 술은 어이하야 좋으니 누룩 섞을 탓이라 술이 어찌 이래서 좋으냐 술이 좋으려면 뭐 맛이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술이 어떻게 이렇게 맛이 좋으냐라고 물으니까 누룩을 섞어서 그렇다라고 이제 묻고 답을 하고 있어요. 국은 국은 어찌해서 이렇게 맛있어? 연매를 타서 그래. 자, 연매는 뭐냐면 뭐 간장 같은 이제 뭐 요즘 말로 치자면 소스 이런 것들 그죠? 간장 뭐 이런 것들을 타서 맛있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역시 묻고 답하고 있는 문답 형식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음식 이 뜻을 알면 만수무강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시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을 우레같이 소리나는 님을 번개같이 번뜻 만나 비같이 오락가락 구름같이 어때요 여러분? 같이 어때 반복되고 있죠. 같이를 반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갓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흉중에 바람 같은 한숨이 안개 피듯 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 다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레같이 소리나는 님이 번개같이 번뜩 만나 비같이 오락가락 사랑을 주고받다가 구름같이
어찌어찌 헤어졌다. 그래서 임과의 만남과 이별의 상황을 예, 날씨에 빗대어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라는 볼게요. 하허허 한들 내 웃음이 우음과 하하허허 내가 하하 웃었다는 거예요. 내 웃음이 정말 우습게 느껴지니? 라고 하는 거죠. 어척 없어서 느끼다가 그리 되게 번님네 웃지들 말구려 악이 띄어디리라. 이거는 이제 입을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웃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웃는 게 기분 좋아서 웃는 것 같아. 너무 무섭죠? 예, 그래서 얼척이 없네. 얼척이 없네. 내가 지금 웃는 게 기분 좋아서 웃는 게 아니야. 번님네들 웃지 마. 입을 확 찢어버리기 전에 이런 예, 시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뭔가 세상 일에 뭔가 너무 힘들고 예, 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쓰는 고러한 작품이 되겠는데, 어쨌든 라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연세법을 활용해서 고인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지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적절하고요. 2번에 나의 문답법은 사용이 되고 있지만 대조는 없었어요. 대조는 두 대상을 모아낸 거 서로 이제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설명을 하는 것을 대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대조가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죠. 예, 다시 해서 같이 반복을 하면서 예, 운율감 반복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운율감 형성 주제 강조가 되니까 운율감을 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적절한 내용이 되겠고, 라의 냉소적 어조, 내가 웃는 게 지금 웃는 것 같아. 냉소적 어조를 통해서 상대에 대한 입을 확 찢어버리네, 그렇죠? 네, 어떤 드라마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고 있다라고 예, 역시 네. 적절한 네, 해석으로 설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는 앞에 10번 문제가 조금 난도가 조금 있었다면 11번 문제는 좀 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음에 제시된 단어의 의미에 맞게 쓴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비교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내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봅시다. 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표가 나와서 뭔가 막 복잡해서 너무 어려워 보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한 자신감도 좀 없다 보면 뭔가 표가 나오고 막 지문이 길어지고 이러면 왠지 지레 겁을 먹고 그냥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만 그런 거 아니라 저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러한 자신감은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하고 실력을 오래 쌓다 보면 그게 저절로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막 표로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좀 쉬운 경우들이 많다. 제가 이제 그 동형 모의고사 강의를 또 진행을 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주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만 읽어보세요라고 하는 문제였는데요. 자, 경기나 놀이에서 상대편에게 잡히지 않고 제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적절한 건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을 한다, 경기 놀이 하고 있는 거. 자, 장기에서 포는 죽고 차만 있다 살다 어떻습니까? 놀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장기라고 하는 경기 놀이하고 있는 거니까 적절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네, 문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에 그는 벼슬을 살기 싫어 속세를 벌였다라고 하는 거. 어떤 직분이나 신분, 벼슬을 살기 싫대요. 벼슬이라고 하는 직분, 신분 적절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니은으로 보기도 옳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적절하고요. 옷에 풀기가 아직 네, 살아있다. 어떻습니까? 옷에 풀기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마음이나 의식 속에 남아있거나 생상이 일어나다 뭔가 잔상이 남았다 이런 건데, 풀기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와는 좀 거리가 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몇 번? 3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리을은 움직이던 물체가 멈추지 않고 제 기능을 한다. 그렇게 세게 부딪혔는데 시계가 제 기능을 살아있다.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4번도 적절하게 바르게 사용된 거. 그래서 얘만 좀 적절하지가 않구나라고 하는 거 비교를 해가면서 예,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 12번 문제 여러분들 괜히 이제 그 독해 많이 안 하셨던 분들 괜히 긴 지문 나와가지고 좀 많이 이 문제 뭐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문제 그냥 보면서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막상 이 내용 읽어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제가 또 동영모의고사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긴 제시문이 나오더라도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대화 상황입니다. 토론 상황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을 어지간해서는 하기가 힘들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제시문도 그래요. 그래서 그냥 쭉 읽어보면서 밑에 나와 있는 선택지랑 비교를 해가면서 그냥 풀어내는 어떻게 보면 내용 일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자,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세요라고 하는 거였고요. 자, 일단 진행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홍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이제 답변을 하고 있는지를 같이 보면서 이제 선택지의 답을 찾아가면 되는데요.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에 대해 홍땡땡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가 이제 제도 물어보고 있고요. 지자체마다 뭐 설명해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심각한가요? 예, 물어보고 있습니다.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냐?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예, 그래서 객관적인 근거를 우리 선택지에 객관적인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죠. 진행자가 객관적인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뒷받침만한 자료가 있으면 여기서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대비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비율이 2014년도에 9.0%. 그래서 막 설명을 또 근거를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그렇군요. 고령사를 진입하다 보니 전체 운전자 중에서 고령 운전자에 해당하는 비율이 늘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한 번 더 좀 자기 나름대로 뭐 하고 있어요? 정리, 해석하고 있죠. 진행자가. 예,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상대방 인용한 통계 자료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2번과 4번 적절하구나. 바로 이렇게 읽어가면서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차량 성능이 월등히 좋아진 점도 하나의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럼 무작정 운전면허를 반납하라고만 할 수 없을 텐데 뭔가 보완책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보완책. 그래서 이제 뭐 보완책들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떤 소정 교통비를 지급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기를 뭐 권장하고 있다. 혹시 뭐 제도상의 시행상 문제는 없습니까? 뭐 이렇게 일회성이 문제다. 이러면서 진행자가 이렇게 또 물어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상대방이 제시한 정보 이외에 추가적인 정보는 어디에? 자, 그래서 그런 뭔가 보완할 어떤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추가적인 내용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번 선택지 역시도 적절하다라고 하는 걸 찾아내실 수가 있겠고, 근데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지금 찾는 거니까 상대방의 의견이 합리적이 않음을 지적하고 인터뷰를 마무리 짓는다? 아니죠. 그래서 이 일도 필요할 듯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다, 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1번으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또 이 선택지가 좀 길게 느껴져서 시험지 안에서 좀 길게 느껴지시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렵지 않나, 그냥 뭐 덜컥 겁을 먹고 제대로 읽지 못해서 이 문제를 또 놓치고 가시는 분들이, 점수를 제대로 따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시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이 보니까 충분히 읽어내실 수 있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제시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만 비교를 해가면서 일치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선택지를 보면서 정리만 하면 충분히 답을 찾아내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독해 문제입니다. 예, 독해 문제인데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네, 제가 어렵지 않다라고 해서 진짜 어렵지 않은 건 사실은 아니고요, 여러분. 연습만 되면 충분히 어렵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얘네들 누군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두 개의 견해를 취했어요. 그 두 개의 견해, 두 가지 견해를 취하고 있구나. 어떤 하나의 견해, 두 가지 견해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계속 읽어가면서 밑에 선택지를 비교해가면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제목을 찾는 거니까, 자, 그들은 인간의 위치를 자연 안에서 해명하려고 애썼다. 역사의 법칙이란 것은 자연 법칙과 동일한 것으로 여겼다. 다른 한편 그들은 진보를 믿었고, 자, 그렇다면 그들이 자연을 진보하는 것으로서 다시 말해 끊임없이 어떤 목적을 향해 전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어떤 근거가 있었는가? 자, 헤겔이 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고 자연은 진보하지 않은 것이라고 뚜렷이 구별했고요. 예, 구분했고 헤겔. 그래서 헤겔과 다윈의 두 가지 견해를 이것도 알려주고 있구나라고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정리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다윈은 진화와 진보를 동일한 것으로 주장함으로써 모든 혼란을 정리한 듯 했다. 자연도 역사와 마찬가지로 진보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자, 그러나 이것은 진화의 원천인 생물학적인 유전을 역사에서 진보의 원천인 사회적인 획득과 혼동함으로써 훨씬 더 심각한 오해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래서 이제
이 위에 다윈의 의견이 이제 이런 어떤 그런 혼동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오늘날 그 둘이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라고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계속 어떤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보와 진화에 대한 두 가지 견해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자연의 진보에 대한 증거가 제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인간의 유전의 사회적인 의미 내용 없었습니다. 역사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으로 제목을 삼기도 조금은 어중간한 내용이 되겠죠. 예, 진보와 정답 4번인데요. 진보와 진화에 관한 견해들, 그래서 두 가지 견해가 있다라고 여기에 선택지에서 그렇죠?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해결과 다윈의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도 또 근거로 들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4번으로 보시는 게 옳다. 예. 자, 그래서 13번 문제 같은 지문 독해도 여러분들이 좀 연습이 어느 정도만 되셨던 분들은 아마 좀 잘 좀 찾아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풀어내셨나요? 예, 잘 정말 제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은 뭐 충분히 잘 좀 풀어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1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우리가 고전소설이 되겠고요. 김만중의 사시남정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그 사씨와 그리고 교씨, 현숙한 사씨와 그리고 또 이 교활한 교씨의 두 사람의 갈등을 이제 그 첩첩간의 어떤 그런 갈등을 그린 작품이 바로 김만중의 사시남정기. 그래서 여기서 교씨가 장희빈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이 글에 대한 이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이제 찾아보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유소사가 말하기를 신부가 이제 내 집에 들어왔으니 어떻게 남편을 도울고 자, 그래서 이제 유소사는 누구냐? 바로 시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시아버지가 되겠죠. 시아버지가 너 이제 우리 집에 왔으니 너 앞으로 남편 어떻게 섬길 거야? 라고 뭐 물어봤나 봐요. 예. 그랬더니 이제 사씨가 대답하기를 첩이 일찍 아비를 여의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예, 어머니 손에서 제가 자라서 배운 것이 없으니 물으시는 말씀에 대답치 못하옵거니와 자, 근데 이제 배운 것이 없다 묻는 말씀에 대답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님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겸양의 표현, 그러니까 겸손의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진짜 못 배우고 진짜 막 잘 몰라서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자, 어미 첩을 보낼 때 중문에 임하여 경계하여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공경해서 경계하고 누구를 남편을 어기지 말아라. 남편을 공경하고 경계하고 남편 말씀을 정말 남편 말을 잘 들어라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경경하여 귓가에 아직까지도 제 귀에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아버지 유소사가 말하기를 남편의 뜻을 어겨오지 말면 장부가 그런 일을 할 때 그럼 그 남편이 옳지 않은 일을 할 때도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고 계시죠. 그랬더니 예사씨가 대답합니다. 그런 말이 아니오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부부의 오륜을 겸하였으니 아비에게 간하는 자식이 있고 나라에 간언하는 신하가 있고 형제 서로 권하고 부모 서로 책하나니 어찌 부부라고 간쟁치 않으리까. 부부라고 하여도 반드시 그런 일을 할 때는 제가 간언을 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자고로 장부 부인의 말을 편청하며 해로움이 있었고 유익함이 없으니 어찌 경계 아니하리까 라고 대답을 다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아버지가 감동을 받아서 내 며느리 이렇게 훌륭하다. 내 며느리 가히 조대가에 비할 것이 어찌 시속 여자가 미칠 바리요. 이렇게 우리 며느리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볼게요. 사씨의 어머니는 딸이 남편에게 맞섰던 일을 비판을 하고 있다? 아니죠. 예,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사실은 호르몬을 모시느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아니죠. 예,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겸양의 표현, 어떤 겸손의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옳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사실은 부부의 예에 따라 남편이 잘못하면 이를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순종해야 하냐? 그렇지 않다. 남편이 잘못할 때
때는 잘못한다라는 단언을 해야 된다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어디가 틀렸습니까? 유소사는 며느리와 대화를 통해 효성하고 좀 거리가 멀죠. 남편은 어떻게 잘 보필을 할 것이냐라고 시아버지가 물었을 때에 대한 대답들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효성과는 좀 거리가 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번의 적절한 정답은 몇 번? 3번으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시남전기가 어떤 내용이고 또 고전 작품을 좀 많이 공부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또 사시남전기가 원체 많이 또 나온 작품이고 또 저와 같이 또 독해 시간에도 정리를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 제 기본 강의와 문제풀이를 또 충분히 잘 들으셨던 분들은 14번 문제도 잘 좀 풀어내셨을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14번 문제의 정답은 3번으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문제는 이호철님의 달아지는 살들이라고 하는 이제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근데 사실은 좀 여러분들이 좀 익숙치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에서 이제 좀 뭐야 이거 잘 모르는 내용인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소리가 무엇인지 그렇다고 이 문제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읽으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바깥은 어둡고 뜰 변들의 늙은 나무들은 바람에 불려 서늘한 소리 내었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뭔가 음산하고 예 그렇죠. 뭐 서늘한 분위기 뭐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느끼고 있죠. 뭔가 분위기 배경을 통해서 분위기를 암시를 해주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처마 끝 저편에 퍼진 하늘에는 별이 총총하게 박혀 있으나 아스무리한 초여름 기운이 잠겨 있었다. 집은 전체로 조용하고 썰렁했다. 꽝당 꽝당 이 소리 자 소리가 이게 바로 소리의 정체 꽝 이런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먼 어느 곳에서 이따금 연긴 쇠붙이 어떤 소리? 쇠붙이 두드리는 소리래요. 자 들려왔고 밑거리에 철공소나 대장간에서 벌겋게 단 쇠를 쇠망치로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근처에는 그런 곳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굉장히 먼 곳일 것이었다. 굉장히 먼 곳일. 꽝 또 그 소리가 또 들려오죠. 단조로운 소리이면서 송곳처럼 쑤시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무슨 소리야? 라고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하다 이제 점점 송곳처럼 쑤시는 소리로 점점 내가 예민해지기 시작을 하죠. 듣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밤중에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그 소리가 이상하게 신경을 자극했다. 거슬린다 라고 하는 거죠. 저게 무슨 소리유? 글쎄 무슨 소리일까? 정혜가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이 근처에 철공소는 없을 텐데 정혜는 표정만 수긍했다. 꽝당 꽝당 계속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소리들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 쇠붙이에 쇠망치 부딪히는 소리는 여전히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밤내 이어질 모양이었다. 자세히 그 소리만 듣고 있으려니까 바깥에 선들대는 늙은 나무들도 초여름 밤에 바람에 불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소리의 여운에 울려 흔들리고 있었다. 저 소리는 이 방 안의 벽 틈서리를 쪼개고도 있었다. 형광등 바로 위 천정에 비수가 잠겨 있을 것이었다라고. 네, 그래서 달아지는 살들에서 그래서 이제 이 소리의 이 정체가 점점 뭔가 음산하고 뭔가 서늘한 분위기를 이제 유도를 하고 있으면서 나머지 우리의 좀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있는. 그래서 이 소리는 어때요? 갈수록 밑에 작품으로 내려갈수록 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그렇죠? 우리가 이제 느껴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다는 가정하에 이 문제를 과연 풀어낼 수 있는가? 자, 그러면 1번에 서늘한 소리는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그렇죠. 조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꽝당 이 무슨 소리지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꽝당 소리는 인물의 심리적 상태 변화를 촉발하죠. 첫 번째로 이 무슨 소리야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신경질적으로 좀 내 신경을 거슬리기 시작하는 그 소리로 바뀌니까 촉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조로운 소리는 반복적으로 드러남으로써 모종의 의미가 부여된다. 아무래도 이제 이 소리가 반복되는 것도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단조로운 소리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모종의 의미가 부여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소리의 여운은 단선적 구성에 변화를 주어 갈등 해소의 기미를 강화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봤지만 꽝당 이 소리가 점점 뭐 되고 있다?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지 이 갈등 상황이 해소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뭔가 좀 안정감이 들고 뭔가 해소가 됐다. 갈등이 없어졌다.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어디서 나오는 소리인지 알게 됐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졌고 잠을 잘 잤다.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갈등 해소됐다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틀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 달아진 살들이라고 할 이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어도 이 내용만 잘 읽었어도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는 문제가 바로 15번의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호철님의 달아진 살들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이제 우리 실향민들의 분단의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이 노래한 작품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딸이 이제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라고 하는 그 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 하지만 이제 그 기다림이 좀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좌절감, 그것이 이제 소리로도 표현이 되면서 이게 계속 보여지고 있는. 그래서 그 소리가 이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그 유대감, 가족 간의 유대감들이 아무래도 기다리고 좌절하다 보면서 서로 이제 그 유대감들이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반복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작품의 주제를 강조를 하려고 이 소설에서 이제 그렇게 장치를 해놓은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5번 문제는 어쨌든 이런 배경 지식이 없더라 해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만 읽었을 때도 갈등의 해소가 아니라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부분이야라고 하는 것 정도는 뭐 여러분들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잘 풀어내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6번 문제 빨리 풀어보도록 할게요. 독해가 많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자, 16번 문제는 제가 다 읽지 않고 빨리빨리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나는 1포스티노를 3번쯤 빌려보았어. 자, 왜 3번쯤 빌려보았느냐? 그 이유는 아름다운 영화 속에 아스라의 문학이 따리를 틀고 앉았기 때문에 자, 즉 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이처럼 쉽게 설명해놓은 문학교과서 아직까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시를 가르칠 학생들에게 이 영화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수백 마디 말마디보다 이걸 함께 보고 토론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를 공부하면서 은유에 시달려본 사람이라면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화 일포스티노는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과서와도 같다라고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영화 일포스티노의 인물들은 문학적 은유와 본질과 의미를 잘 알고 있다? 일포스티노의 인물들이 잘 알고 있는지는 여기서 나와 있지 않았죠. 그냥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이제 그 시를 이해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이지 뭐 그러한 내용들, 인물들이 잘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으로 바로 찾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6번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독해 문제로 여러분들이 좀 잘만 읽어내시면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는데 자, 어떻습니까? 조금 그래도 좀 찾기에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 부분들은 이제 뭐 이런 표현들 그렇죠? 이런 표현들이 앞에 좀 은유라고 나와 있어서 헷갈리셨을 수도 있지만 이런 독해 문제를 풀어내실 때는 그 제시문 안에 명확하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6번 문제는 답은 2번으로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의 그 오답률을 이제 냈던 바로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자성어 문제고요. 한자어들을 읽어내야 되는 한자성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번에 이제 그 화조월석, 화조월석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꽃, 저녁에 뭐 달,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경치를 의미하는 한자성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위편 3절 무슨 뜻입니까?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이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졌다, 책을 많이 읽었다라고 하는 의미의 한자성어입니다. 저와 같이 어휘 강의 그리고 또 동형모의고사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이 한자성어를 같이 정리했던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3번에 천이무봉, 자, 어떻습니까? 그 하늘의 옷은 이렇게 꿰맨 자국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완벽한 거, 완전 무결한 것을 의미를 할 때 바로 이 천이무봉이라고 하는 이 한자성어를 쓰죠. 4번은 막무가내로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다 읽어내실 수 있는 한자성어가 되겠고, 근데 사실은 이제 한자성어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읽어내실 수 있는데 한자성어를 그냥 버리거나 한자어 버리거나 이런 분들은 뭐 너무나도 어려울 수 있는 문제죠. 공부하면 풀 수 있고 공부 안 하면 못 푸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죠. 자, 박랑신 김삿갓의 시는 해악과 풍자로 가득 차 있는데 무슨 시든 단숨에 써내려가는 일필휘지, 한 번에 훅 써내려간다라고 하는 일필휘지 역시 한자성어입니다. 자, 그래서 가히 무엇의 상태라 일부러 꾸미지 않아도 자연스럽고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꾸미지 않아도 완벽하다 뭡니까 여러분? 정답 천이무봉이라고 하는 정답 3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방직 시험 문제에서 그리고 국가직 시험 문제에서도 한자성어 문제들이 꼭 한 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출제가 되는데 앞에 친절하게 그 우리 음을 달아주고 한자를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지만 이렇게 음을 달지 않고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자성어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한자성어를 그냥 한자어들을 좀 읽어 내려가면서 준비하시는 연습이 꼭 필요하겠다. 역시 18번 문제 많은 분들이 틀리시는 가장 오답률이 높은 그래서 이제 91%의 오답률을 자랑까지 자랑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한자어를 참 이 한자어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공부는 뭐 어떻게 이 한자어는 정말 많이 보고 가는 방법 말고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진짜 한자어 내가 아는 한자어가 나오면 참 좋겠지만 모르는 한자어가 나오더라 해도 한자어 공부를 어느 정도 좀 해놓으면 이 한자어가 좀 이럴 때는 이 단어를 쓰더라라고 하는 그런 감만 좀 있으면 좀 풀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18번 문제 이 문제가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제였습니다. 정답 몇 번이었습니까, 여러분? 정답 바로 1번이었습니다. 유명세 이 세자가 틀렸죠. 예, 이 세자가 기세 세자를 지금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단어를 써야 됩니까? 세금 세자 바로 요 한자를 써줘야 되는 표기로 유명세를 써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이제 1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복불복, 대증요법, 경의 이런 것들은 다 적절하게 사용이 되어 있는 한자 표기로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우리 어휘 강의 시간에 또 이 경서, 경자, 시, 위자 이런 것들 정리했던 거 한번 나왔던 단어인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이 문제를 과연 잘 찍으셨던 분들이 있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18번 문제가 좀 제일 어려웠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또 조사를 해본 결과에서도 우리 그 모두공 사이트의 그 결과에서도 가장 많은 오답률을 보이고 있는 문제가 바로 18번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자 같은 경우는 근데 그래도 17번 문제도 그렇고 18번 문제도 그렇고 한자 성어라든가 한자 문제들이 꼭 반드시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앞으로 지방직을 대비하실 때 한자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기본이 되는 한자어들을 놓치지 말고 좀 계속 좀 공부를 고득점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과 20번 문제는 제가 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 추론한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도시와 산업화 고도화 성장에서 뒷방살이 신세로 전락한 한국 농업의 새로운 가치에 자, 그래서 한국 농업의 새로운 가치, 한국 농업의 가치에 주목을 해야 된다. 농업은 경제적 효율성이 뒤처져서 사라져야 할 사양 산업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좀 위기에 대응해 나가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무슨 산업? 미래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략적 가치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 농본주의 가치를 앞세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면한 불확실성의 터널을 벗어나야 돼. 왜 이런 주장을 할까? 자원이 순환적이고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땅의 생산력의 기초에서 한계적 노동력을 고용하는 지연 산업인 동시에 식량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천적인 생명 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 한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여 이용한 뒤에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유목민적 태도가 오늘날 위기를 낳고 키워왔는지 모른다. 그래서 유목민적 태도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의식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시대의 경제 패러다임으로 오늘날의 역사에 동승하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지켜가꾸어 후손에게 넘겨주어 정주민의 문화적 지속성을 존중하는 농업이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는 이유에 주목할 만한 그러니까 정주민을 우리가 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얘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그쵸. 4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 어디가 틀렸습니까? 녹색 성장 산업으로 농업의 효용성을 드높이기 위해 과학기술 부작용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요 내용은 이제 어떻습니까? 이 내용은 이제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예, 그래서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 부작용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요 내용도 없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농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지향했다, 이런 내용들은 다 적절한 1, 2, 3번은 이제 적절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잘 읽기만
알기만 하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문제도 쉽고 문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4번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 문제풀이 해보고 오늘 해설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의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제시문이 원체 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긴장을 하셨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근데 이제 뭐 장지문으로 보기보다는 좀 중간 정도의 제시문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앞으로 이제 만약에 지방직을 준비하시거나 국가직을 국가직도 아마 이런 유사한 형태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요. 내년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앞으로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독해를 이제 좀 짧은 독해들 연습을 위주로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뭐 긴 제시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문제 하나당 하나의 제시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능의 독해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어쨌든 자 20번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쓴이 입장에 부합하는 것을 찾아보라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효가 가족과 개인과 가족, 곧 1차적인 인간관계에 일어나는 행위를 규정한 것이라면 충은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2차적인 관계에서 일어나자. 그러니까 효 그리고 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1차적 인간관계, 얘는 2차적 인간관계, 자 사회적 행위. 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효를 수능적 가치관 주입하는 봉건적 가부장제 사회 유습이라고 오해하는가 하면 충과 효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경향이 많아졌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를 사랑한 사람은 윗사람 명령을 거역하는 경우가 드물다. 또 윗사람의 명령을 어기지 않은 사람은 난동일 경우 드물다. 군자는 근본에 힘쓴다. 근본이 확립되면 도가 생기기 때문이다. 효도와 우애는 인의 근본이다. 그래서 위 구절에 담긴 입장으로 보면 효는 윗사람에 대한 절대 복종으로 연결되고 곧 종족 윤리의 기본이 되는 연장자에 대한 예우는 물론이고 신분사의 엄격한 상하관계자. 그러니까 효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효는 절대 복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포괄적으로 인정하지만 이 구절만을 근거로 효를 복종윤리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왜냐하면 효란 가족윤리 또는 종족윤리로서 사회윤리였던 충보다 우선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교의 기본 입장은 설사 부모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은 맹목적인 복종 그 자체가 뭐다? 불효라고 봤기 때문에 맹목적인 것이 효다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유교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자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 이 때문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인위적으로 끊을 수 없다. 이에 비해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인위적으로 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글쓴이 입장에서 부합하는 거 효는 봉건적 가부장 사회에서 비롯한 1차적 인간관계 앞에서 이제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효는 봉건적 가부장 사회에서 비롯한 1차적 인간관계자. 1차적 인간관계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봉건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요 부분이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번 적절하지가 않고요. 이번에 효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므로 조건 없는 신뢰에 기초한 덕목이다. 조건 없다라고 하는 건 맹목적이다라고 하는 건 맹목적인 것은 맹목적으로 복종한다.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불효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조건 없다라고 하는 요 내용이 이제 적절하지가 않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윗사람에 대한 복종을 절대시 하지 않은 것이 유교의 윤리의 한 바탕이다라고 윗사람에 대한 복종을 절대시 하지 않은 것이 유교의 윤리의 바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제시문에서 적절한 정답은 3번으로 찾으시는 게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효의 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인의 이치다. 이 내용은 이제 뭐 없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왠지 그럴 것 같지만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제시문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은 좀 글쓴이 입장을 좀 찾아내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해설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우선은 일단 시험 보시느라 사실 너무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물론 이제 뭐 독해를 많이 하셔라, 문법을 많이 하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은 제가 이제 강의 초반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앞으로 남은 시험들에 대해서 준비를 그렇게만 잘 따라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시험 보시느라 너무도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또 인강이나 현장에서 너무나도 또 힘든 와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시고 또 힘들게 이 시험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좋은 결과 있기를 항상 기원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시험이 또 점수가 잘 나오신 분들은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또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잘 기다리시고 혹시라도
좀 좋은 점수가 또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또 우리에게 또 어떤 결과가 또 올지 모르니까 좀 너무 좌절하거나 또 절망하지 마시고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남은 시간 우리가 또 어차피 이왕 이렇게 또 준비한 이 수험 생활을 마무리를 좀 잘하셔서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잘 될 것이다. 저 역시도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남은 수험 생활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 해설 강의 듣느라 너무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